어느덧 불락한에 가게 오픈한 지가 4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필리핀에 처음 정착해서 가게 차리고 폭망한 뒤에 다시는 장사 안 하겠다고 다짐한 제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해서 나름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욕심도 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두 번째 점포도 준비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것저것 관심이 드는 요즘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식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영상을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한 걸 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필리핀 쪽에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삼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게 왜 궁금할까 라고 생각도 드는데, 저는 막상 현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현지 시스템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임대료, 인테리어, 설비 같은 과정을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임대료, 이건 전 세계 공통이겠죠. 상권 좋은 곳은 비싼 임대료,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보니파시오 메인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만 예를 들어봐도 어마어마한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자세하게 금액과 점포를 보게 되신다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근데 각 도시 상권마다 임대 계약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 회사에서 직접 임대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권리금, 한국처럼 권리금이란 거는 존재하지도 않고 인정도 안 해줍니다. 시설비 명목으로 물품 매입하는데 금전적인 거래는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것도 따지고 보면 권리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한국인이고 한국 점포 사이엔 권리금, 시설비 명목으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식당을 한국 분들끼리 거래하신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필요한 물품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계약한다는 건 제 주변에 장사하시는 수많은 분들을 봐도 또 저의 경험에서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임대료, 이해하기 쉽게 가장 좋은 비싼 곳과 저렴한 곳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보니파시오, 라겔, 마카티, 파사이, 대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짜 비쌉니다. 계약 조건도 다양하고요. 엄청난 월세와 디파짓, 보증금, 계약 기간은 기본 2년 이상이고요. 각종 절차가 다른 동네에 비해 비싸고 오픈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에서 정해진 규정이 많은 게 점포 계약인데, 보니파시오 같은 경우는 임대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하고 변경을 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올 사람 많으니까 배짱이죠. 이 삼겹살 브랜드 코로나 전에 공사하고 오픈날까지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넘게 오픈을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문을 열었습니다. 보니파시오의 주상복합 신축 건물에 입점된 곳이고요. 이 정도 규모의 시설비,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것 같네요. 마닐라에서 또 대표적으로 한국분들이 많이 장사하시는 지역, 쾌존 띠목 같은 경우는 한국 상권이 그나마 조금 형성이 돼 있어서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장사를 해봤었는데요. 1층에 유동인구가 조금만 있으면 그냥 월세는 5만에서 10만, 이 정도는 형성은 기본으로 됩니다. 한국식 식당 및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점포는 주로 메인 도로에 KTV 주점과 가까운 거리에 대충 형성이 되어 있고요. 경험상 대형 건물이 없는 이런 것도 점포 구하기가 그닥 쉽지는 않습니다. 마닐라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고 중심 도시를 벗어난 시골로 가면 임대료가 좀 내려가긴 합니다. 예를 들면 불라칸, 이곳 같은 경우는 메인 상권이라는 게 그다지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SMO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데 도보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대부분 다들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요.
영상을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과연 장사가 될까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제대로 지어진 건물을 찾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듭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라는 게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클락 앙헬레스와 같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외곽 도시라도 새로 지어진 건물이나 좋은 위치, 관리를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점포의 입점은 상권 대비 그닥 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앙헬레스 쪽 자리를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이상으로 좀 가격이 세더라고요. 인테리어, 저 같은 경우 한국 인테리어 업자한테 의뢰해서 진행해 본 경험도 있고 제가 다이렉트로 팀을 꾸려서 경험도 해봤는데요. 필피디의 가게 만들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해서 진행하면 편하긴 진짜 편합니다. 언어가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더욱더 편하고요. 하지만 그만큼 비쌉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를 했었습니다. 만일 이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필리핀에서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한 번쯤 직접 도전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인데요. 소통 가능할 정도의 언어 능력과 인테리어의 기본 지식만 갖추면 제 생각에는 그닥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결론은 한국에서는 장사 준비하면서 직접 인테리어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필리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운영 시에 짜증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비하면 임대료, 인건비 같은 것들이 싸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판매 단가 자체가 저렴해서 이게 상대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인건비가 싸다, 좋다 라고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두세 명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포에는 최소 필리핀 인원이 두세 배는 더 있어야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이 없는 분 처음 겪어보시면 진짜 속이 타들어가는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저도 처음 필리핀 왔을 때 식당에 가면 직원들이 좀 과도하게 많아 보이는 경우를 보고 이게 뭐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1000%, 10,000%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또 하다보면 좀 더 챙겨줘야 되고 필리핀도 기본 급여 외 기타 법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많은 장사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조금만 수틀려도 바로 노동청에 뛰어가서 신고를 때리니까 급여 부분 외에 기타 오버타임 등 퍼밋 신경을 진짜 잘 써야 됩니다. 노동청에 2번 불려가 봤는데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유지 관리 같은 부분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나 여름나라 특성상 에어컨과 각종 기물들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전기비와 각종 유지비가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물값, 인테리어, 기타 유지 보수 비용은 비교적 스트레스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름 한국처럼 오픈을 하면 외부의 영업사원들이 와서 자기네 브랜드 넣고 싶다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하지만 저는 술 판매 금지에 각종 제약과 코로나 때문에 산미구엘 주류 회사에 물건 받는데 한 달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인터넷도 3개월 만에 설치가 됐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방 도시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물건의 판매가, 저도 필리핀에서 장사 처음 할 때는 한국에 비해서 저렴한 임대료와 인건비, 물때, 망하면 등신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면 만만치 않다는 게 판매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비로 투자금을 계산을 하고 필리핀 판매가를 대입을 해보면 썩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국과 비슷한 판매가를 설정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박리담회가 답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오늘도 내립니다. 많이 와야 됩니다. 많이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또 상이하겠지만요. 예를 들면 한국인들만 타겟으로 하는 장어집, 횟집, 꽤 좋은 시설의 레스토랑, 판매가 자체가 비싸죠. 이런 곳은 박매담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에 한국분들 몇 팀만 받아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고요. 또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필리핀 손님들이 외식하는 기분으로 조금만 방문을 해준다면 단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매출은 쭉쭉 올라갑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필리핀 식당보다 몇 배는 더 많이 들어간 투자비, 이거 다 날려먹는 건 진짜 시간 문제입니다. SM 모란의 한국 분식집을 예를 들면 아마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보시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설명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운이 좋아서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는 가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면 아마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민을 생각하시고 필리핀에서 장사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걸 다 떠나서 소통 가능할 정도의 언어 능력을 준비하시고 주변 사람, 특히 한국 분들의 말만 너무 믿지 말고 직접 보고, 직접 해보고, 직접 확인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멀티플레이어가 되면 할만합니다. 많은 필리핀 유튜버 분들이 얘기하는 수업료, 이거 지불하지 마시고 건승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